성종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8일 병진 5번째 기사 1485년 명성화 21년 행부호군 김지경이 내졸기 설조 사부 조제를 관례대로 하였다. 김지경의 자는 유후이며 선산 사람이니 증 호조 판서 김지의 아들이다. 정통 김인년에 21세로 문과에 겁제하여 처음에 교서관 교감에 제수되고 경신년에 집현전 정자에 선보되었다. 임술년에 저장랑으로 오르고 예문관 검열로 옮겼다가 본교 한성 참근에 이르렀다. 사헌부 감찰 사관원 정은 2주 좌랑 정랑을 거쳐 사헌부 장령이 되었는데 여러 번 소를 올려 극간하여서 환관의 봉군을 파하였으며 의정부 검상으로 옮겼다. 갑술년에 지 사관원사로 발탁되어서 제수되고 집현전 직제학에 옮겼다. 이때 세조가 회관왕을 봉하여 세자로 삼았는데 뽑혀서 우보덕이 되었으며 어버이가 늙었음을 이유로 걸군하여 성주 목사에 임명되었다. 성화 을유년에 성균관 대사승에 임명되고 얼마 안 되어 첨지 중추부사로서 강원도 관찰사로 겸하였으며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예문관 부제학에 이르렀다. 신묘년에 가선대부에 특별히 올랐고 수 사헌부 대사원으로 주와 이정 김국광의 타모하고 망상한 일을 탄핵하여 재상의 지위를 해면하게 하였으며 호조와 공조의 참판으로 누차 옮겼다. 을미년에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외방으로 나아가고 정유년에 조정으로 들어와 동지 중추부사가 되었으며 가비년에 가정대부를 더하여 곧 개승부 유수에 임명되었다. 을사년에 병으로 사직하니 한관에 제수할 것을 명하여 호군이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 67세였다. 시호를 경질이라고 하였으니 의를 펴고 고든 일을 행하는 것을 경이라 하고 성실을 하여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질이라 한다. 김지경은 이를 처리함이 바르고 상세하였으며 그 관직에 임하였으는 부지런하고 삼가하면서 노고하였고 그 대관직에 있었으는 이를 당하면 감히 말하였으며 조금도 사의를 두어 아첨하는 일이 없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타고난 성품이 강직하고 강계하여 절조가 있었으며 일에 임하였으는 실지에 힘쓰고 거칠애를 꾸미지 아니하여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중히 여겼다. 그러나 집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단박함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였다. 걸군은 문과 출신의 관원으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복량을 위하여 그 지방의 수령이 될 것을 추청하는 것이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9일 정사 첫번째 기사 이조의 사례기를 사관원에서 논박받은 바 있는 전석동은 진사 출신으로 일찍이 감찰과 수령을 지낸 자입니다. 그리고 황해도의 수령은 의수를 업으로 하는 자를 제수하라는 전지를 받았기 때문에 의망한 것입니다. 이 성소는 무과 출신이고 해민은 바닷가의 고을이기 때문에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의망한 것이며 그 전에 대정을 맡아 다스릴 때 범한 일은 신등이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관원을 불러 이로써 하교하도록 하라 하였다. 헌납 이승건이 아뢰기를 전석동은 사람됨이 용렬하고 비루한데 비록 의수를 안다 하나 어찌 수령이 합당하겠습니까? 이 성소는 일찍이 대정고을을 맡아서 소송을 당하였으니 필연코 청렴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9일 정사 두번째 기사 문천군 유서의 졸기 철조 조제 예장을 관례대로 하였다. 유서의 자는 포옹이고 문화 사람으로 지중추원사 유언지의 아들이다. 어렸을 때 국마를 업으로 하였으며 선독 기유년에 음사로 좌군 섭부사정에 제수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 섭부사직이 되었으며 경태 경유년 계유년 세조의 정난에 이유서가 조그만 공이 있어 추충 정난 공신의 호를 내렸다. 그 후부터 언전이 특이하게 내려 여러 번 승진되어 사급에 이르러 벼슬이 상호군에 이르렀다. 천순 김연년에 통정대부 첨지 중추원사에 올랐고 이모년에 가선대부로 가자되어 문천군에 보내졌다.
성화기충년에 가정대부 동지중추원 사이 오르고 갑진년에 특별히 자헌대부에로 가자되어 봉군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77세였다. 시호를 양호라 하였으니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을 양이라 하고 오랫동안 살아 수를 누린 것을 호라 한다. 아들이 없어 아우 유수의 아들 유중손을 후사로 삼았다. 성전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0일 무어 첫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아이고. 성전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0일 무어 두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전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0일 무어 세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하는 등이 상소하여 윤필상, 김경광, 권찬, 윤회를 채직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0일 무어 네번째 기사 대성전의 위차에 대해 논의하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의례의 상정 안에 주학, 현학 등은 양무의 제위를 제사함을 면제하고 현학은 대성전 위의 12도 아울러 면제하며 오직 계성부의 여러 도의 계수관만이 양모의 제위를 두루 제사한다. 주염계, 정명도, 정이천, 주문공의 사위와 설총, 최치원, 안유는 현학 이상에서 모두 제사한다고 하였는데 전교를 본조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위의 항목의 상정에 의하여 시행한다면 여러 도의 개수관은 동무와 서무가 있으니 그 나머지 주부군현은 모두 무가 없어서 주염계 이하 사위와 설총 등 세 분을 종사하기 어렵습니다. 안자, 증자, 자사, 맹자의 예에 의하여 주학, 부학, 군학에서는 대성전 안의 동쪽에 종사한 뒷줄에 주염계, 정이천을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향하게 하고 서쪽에 종사한 뒷줄에 정명도, 주문공을 서쪽에 있으면서 동쪽을 향하게 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하게 하고 설종, 안유는 정이천의 조금 뒤에 채치원은 주문공의 조금 뒤에 있게 하며 현학 또한 위 항목의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영돈형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창선 환명의 심의 윤필상 이급배 윤호 정괄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대성전의 위차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홍흥 이파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본국의 최치원 설정 안유는 이미 문묘에 종사하였으니 향학에서는 비록 배하여도 괜찮습니다 하였으며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대성전의 위차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설총이 비로소 이두를 만들었고 최치원이 비로소 문장으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안유는 노비를 국하게 납입하여 비록 우리나라에 공이 있다 하지만 그 도통을 전함에 있어 정, 주와 더불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양무의 제향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예에서 융성한 것인데 대성전에 배사함은 아마도 제도의 지나친 듯합니다. 하물며 선사에게 석전함은 천하의 공의이나 현학에 이르러서는 비록 십철이라 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공이 있다에 올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최치원, 설정, 안유가 비록 진실로 주염계 등의 도통을 전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여 단지 국학에나 제사함이 마땅할 것 같으나 향학에서도 제사한 지 이미 오래되어 갑자기 폐하기 어렵다. 승정원과 홍문관에 쓰는 이 일을 다시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니 도승지, 권근 등이 의논하기를 설총 등이 비록 우리나라에는 공이 있다 하나 어찌 주염계와 정주의 도통을 전한 공로에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초의 상정이 반드시 의가한 바가 있었을 것이니 실록을 상고한 데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으며 부제학 안차량 등은 의논하기를 설총 등이 비록 우리나라엔 공이 있다 하나 그 학문이 주염계나 정주에 비할 바가 아니니 개수관의 양무가 있는 곳에만 종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자 실록을 개폐할 때 다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개수관은 서울에서 각도에 이르는 본가 도에 연재하고 도의 경계에 해당하는 곳의 수령을 말한다.
주염계는 주돈이고 정명도는 정호이며 정이천은 정이이다. 중공은 주기이고 안자는 안위이고 증자는 증삼이고 자사는 공급이며 맹자는 맹가이다. 정주는 정호, 정의와 주의를 말한다. 석자는 서울은 성균관 문묘에서 각 지방은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 및 동서 배향의 선현에게 올리는 제양이다. 십철은 공자 문화 10사람의 학행이 뛰어난 제자를 말한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경상도 성주 사람 강지혜가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무과에 올랐으니 대전에 의가여 해마다 쌀을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정 처마 밑에 나가 정사를 보았다. 우승지 안침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라. 해민서의 계집 중 강득이 그 어미 내 엄금의 머리털을 휘어잡은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으며 은교 기찬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수완의 죄수 김극손과 조생이 강도질 헌재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장령 이이가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말한 바 탐호를 범한 수령을 단지 파직할 뿐 그 범한 바를 국문하지 않으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국문한다면 반드시 홍문관에 방문하여야 할 것이다. 홍문관의 말을 공론이라 하여 이를 듣고서 또 다시 빙문한다면 이는 의심하는 것이 된다 하였다. 청성부원군 심해가 아뢰기를. 현저한 장호의 사실도 없이 갑자기 그 같은 이름을 얻고도 스스로 밝히지 못하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평생을 마친다면 또한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가 말하기를. 비록 빙문하지 않더라도 그 관아의 아전에게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정윤이 아뢰기를. 전석동 이성소는 모두 설 수 없는데 내관으로 승직시킴은 대전에 어긋남이 있으므로 신등이 여러 번 아뢰었으나 아직 모두 유도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정언이 된 지 이미 석 달이 되었는데 말한 바에 한 가지도 따르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거간의 조짐이 있는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의 말을 어찌 모두 따를 수 있겠는가. 모든 일을 나에게 취품하는 것은 내가 재단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만약 내가 능히 재단할 수 없다면 대간이 차라리 스스로 할 일이다. 장본 내관이라도 벼슬살이 한지 오래된 자는 준직하는 것이 예사이다. 또 능히 그래 통한다면 벼슬을 올려주어서 건면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석동은 다른 연고는 없고 단지 그 아비가 의원일 뿐이며 이 성소는 추구할 만한 추구간이 없으니 모두 실상이 없는 말이다. 그러므로 들어주지 않은 것인데 그대가 어찌 갑자기 내가 그거 안 한다고 말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경계의 농사가 간혹 약간 잘 익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경등은 들은 바가 없단가 하니 심해가 말하기를. 상령, 연천, 적성 등지는 곡식이 조금 있고 바닷가의 지방은 모두 타버려서 마땅히 세전에 진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파가 말하기를. 국가의 축적은 한정이 있어 농사 지을 때의 진급이 더욱 기묘하니 세전의 구제는 아마도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이 장차 굶어 죽는다면 어찌 차마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겠는가. 다만 경기는 간혹 조금 익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구왕하는 일은 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니 진율서는 보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거가는 간언을 거절합니다. 장본 내가는 대권 안에 거처를 두고 장기간 대전 세자궁에 번드는 내시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조계하는 재상 및 홍문관 대간에게 전교하기라. 말을 가지고 곡식을 헤아려도 오히려 그 수를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정윤이 정언에 제수된 지 석 달 만에 무엇으로 나를 헤아려서 갑자기 그간한다고 말하는가. 비록 삼공의 말이라도 혹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 대간의 말이라 하여 반드시 모두 들어주어야 하겠는가. 그간한 실상이 없이 이같이 이름을 얻었으니 내가 매우 한스럽게 여긴다 하니 심해, 홍응, 노사신, 윤호, 이파, 정괄,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대신이나 대간이 말하는 바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성상께서 채택하시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정류는 신진임으로 사체를 알지 못하여 조급하고 경망하게 발언한 것뿐입니다. 하였고 이 의는 의논하기를 정륜의 말한 바가 비록 오만하나 또한 마땅히 포용하시어 언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하였으며 정승근, 기찬, 김수동은 의논하기를 옛날에는 간하되 말에 문식이 없어 이를 단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륜의 말한 바가 비록 광망한 것 같으나 한갓 간쟁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격절한 말로 성청을 움직이려고 기이하였을 뿐이고 말이 당돌하게 나온 것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이와 같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왕 대비께서 하교하시기를 제안대군이 어리석고 병이 있어 비록 다시 장가들려 하나 따르려 들지 않고 김씨와 다시 결합하려고 한다. 비록 강제로 다시 장가들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버린다면 또한 화기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하였으니 다시 결합하는 일의 가부를 모두들 논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자. 심해 홍은 정성근 기창 김수동이 의논하기를 김씨와 이혼한 것은 다만 병이 있었을 뿐이고 그 밖의 버림을 받아야 할 의리는 없는 것입니다. 박씨는 이미 죽었고 김씨의 병이 나았으니 다시 결합하도록 허락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조개는 조참 때 문무백관이 한 자리 모여 각사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이다. 제한대군은 예종의 두 번째 아들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2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어세겸이 와서 아뢰기를 올해는 성첩이 보통 때의 갑절이나 되어 송사를 드는 일이 번거로워 진제의 사무를 고찰하기 어렵습니다. 청컨대 따로 조관을 택하여 가도사라 이끌고 신의 지휘를 들으며 여러 고을을 순찰하면서 진제의 사무를 검찰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송첩은 소송하는 문첩이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2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용필상 조하참장 김경광이 소장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4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한은등이 차들을 올려 전석동, 이승, 손이 수령에 적합하지 않다는 일을 끝까지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5일 개헌 첫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황 등이 차들을 올려 전석동, 이승, 손이 수령에 마땅하지 않다는 일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5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사옹원 제조 옥상군 이제 등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한재로 인하여 제도와 삭선을 모두 바치지 말도록 하므로 어순이 항상 부족하여 괴롭습니다. 더컨대 황해도의 벼가 무성하다니 차컨대 본도는 전과 마찬가지로 봉진하게 하소서하니 정교하기를 벼가 지금 비록 무성하다 하나 그 결실이 마침내 어떠할지 아직 알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5일 개헌 세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승원 참판 김종직 참의 이칙 이 김지를 천가에 쓴 주의상을 사무부에서 조율하여 아뢰었다. 이승원 등을 명수하여 전교하기를 현능한 자를 산직에 두었다면 급급하게 써야 하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록 혹 침체된다 하여도 괜찮다. 김치 같은 자는 한 산직에 두는 것이 합당한데도 주위를 급하게 서둘렀으니 사정을 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한 사람의 소위일 것이니 전체 직사를 모두 죄질 수는 없다. 우선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니 뒤에 이와 같이 하지는 말라 하니 이승훈이 아뢰기를 신은 실제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신이 용렬한 몸으로 오랫동안 전도를 맡고 있는데 사람을 쓰니 전도되었으니 황공하여 되제합니다. 청컨대 직임을 갈아주소서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경의 뜻을 아니 대제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5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혼인의 예법을 바르게 한 후에야 가도가 바르게 된다. 제한대군이 김씨와 다시 결합할 때 비록 친령 리애를 행할 수는 없으나 예법을 갖추지 않는다면 첩과 다름이 없으니 예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과에 아뢰게 하라 하였다. 친령 리애는 신랑의 신부를 맞는 육례의 한 가지이다.
성종시로 181권 성종 16년 7월 1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선장장 참함 밑에 나아가 장사를 보았다. 은교 이 장신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청도의 주회수 선비가 그 아비 박근경의 가슴을 발로 차고 짓밟으며 오른쪽 다리를 물어 상해를 입힌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직지하 김흔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상조의 죄수 역자 윤동이 그 아비 삼실의 머리털을 휘어잡은 죄를 아뢰었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부모된 자가 혹시 편백되게 다른 자식의 참수하는 말을 듣고서 무죄한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 이와 같다고 해서 죄를 다스린다면 애매하지 않겠는가 하니 우찬성 정발이 아뢰기를 부자의 사이는 강상의 가장 중요한 것이니 이같이 법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동의 일은 그 아비가 직접 구한 것이 아니고 곤농이 적발한 것이니 또 일이 애매한 데가 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우의정 이급배가 아뢰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자는 살려주는 것이 옳습니다.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므로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호조참판 김승경이 아뢰기를 우리의 제상은 진율사와 종사관으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는데 진율의 임무를 맡은 자가 오로지 진율만을 마음에도 비록 약간 익은 것도 의례 감손으로 친다면 조세의 수입이 반드시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로 경찰관을 보내어 상세히 답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보승지 이세우가 말하기를 백성들이 항상 흉년에는 일이 더욱 많다고 합니다. 경찰관을 보내지 말고 감사 수령에게 맡겨서 자세히 살피게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백성에게 일품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일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가령 익은 것을 감손으로 친다 하여도 이는 백성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하였다. 김승경이 아뢰기를 이제 한치영의 아랫바로 인하여 여러도의 흥판인을 금하게 한다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하삼도의 흉년 등 곳은 마땅히 금해야 하나 황해도 평안도는 농사가 약간 결실되었으니 서울 안과 경기의 생업을 잃은 백성에게 흥판을 행하도록 허락하여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꾸게 한다면 무슨 해가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바꾸어 옮기는 것은 옛날의 도이니 황해도와 평안도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 심효와 이극배가 아뢰기를 피전하신 지 이미 오래 되었고 여로도에 또한 비가 내린 곳도 있으나 청간대 다시 정전에 나아가도록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나라의 실정으로 하늘이 재변을 내려 백성이 마침내 굶주리고 있는데 다시 정전에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어찌 편안하겠는가 하였다. 심해등이 다시 아뢰기를 군신의 조현하는 예를 오랫동안 폐하였으며 또 객인으로 오는 자가 천광을 뵙지 못하면 어찌 실망함이 없겠습니까? 청근대 다시 정전에 나아가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을 결실을 기다려서 나아가도록 하겠다 하였다. 역자는 역에 속한 마부이다. 권농은 지방의 방이나 면에 딸려 농사를 장려하는 유사이다. 답험은 논밭에 가서 실제로 손실을 조사합니다. 흥판이는 물건을 흥정하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성조시로 181권 성조 16년 7월 1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이집이 치게 하기를 이달 10일에 해주 지방에 큰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며 우박과 얼음덩어리가 섞여서 내렸는데 그 크기가 혹 주먹 같기도 하고 혹 달걀 같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지나간 곳의 곡식을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렵다. 올해의 한황이 이미 심한 데다가 또 이 같은 재변이 있으니 반드시 사람의 일로 초래한 것이다. 지난번에 홍문관에서 논박당하에 파출된 수령이 반드시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이 재변이 비록 반드시 여기에서 말미암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편치 않다. 이들을 경직에 사용하여 그 원통함을 폐기하고 또 개과천선하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데 옳지 않겠는가 하자. 승지 등이 모두 아뢰기를 신행이 듣건대 파출당한 수령들은 그 소행이 홍문관에서 아랜 바와 그렇게 다르지 아니하다 하니 배출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도이니 만약 퇴출된 것이 마땅하니란 반드시 하늘의 뜻에 부합한 것인데 이제 갑자기 다시 쓰는 것은 아마도 적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들이 만약 능히 허물을 고친다면 이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어찌 끝내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뜻을 의정부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정창성등이 모두 아뢰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내가 교시한 대로 전조의 전지를 내리도록 하라 하였다. 착한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7일 을즉 첫 번째 계산 이조 판서 이승문 참판 김종직이 와서 사직하기를 청하였다. 이승문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여 능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주의할 때 많은 착오를 가져와서 대간의 논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이 이 직책을 맡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청간대 벼슬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며 김종직은 아뢰기를 신은 오랫동안 외직을 지내어 조신의 현부를 잘 알지 못하여 거조가 타당함을 잃어 사람들의 의논에 부끄럽습니다. 또 신은 이극기를 대신하여 겸 성균관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극기는 여러 유생을 교화하여 자못 훌륭한 공적이 있었는데 신은 오로지 교회를 일삼지 못하고 있으니 참건대 본직을 해임시키고 항상 성균관에 근무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 승문에게 전교하기를 비록 어진자라 하더라도 어찌 능히 일마다 과실이 없겠는가. 다만 간사하고 거짓된 일만 없다면 무엇을 혐의하겠는가. 사직하지 말라 하고 김종직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아랜 바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등량과 참판 김승경이 아뢰기를 그일 사람들이 진언으로 인하여 신등에게 한승부 평시서와 함께 의논하여 저자를 옮기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저자의 사람들이 신등을 원망하며 길을 가로막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만약 명령이 내리면 반드시 분분하게 상언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래 백성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가. 상앙은 법을 세운 것이 각박하였으나 명령이 내린 뒤에는 그 명령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저자를 옮기는 것은 백성들의 정원에 따른 것인데 명령이 아직 내리지도 않고서 갑자기 불편함을 말하면 어찌 된 것인가. 경등은 한성부 평시서 제조 및 내관 안준경과 함께 가서 그 말을 듣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이 등량 등이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와서 언문 2장을 가지고 들어와 아뢰었는데 이는 곧 저자 사람들이 판서와 참판을 비웃고 헐뜯는 말이었다. 그 대략에 저자를 옮겨 배치하는 것은 공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고 판서를 가리켜 제 자식을 위한 것이라 하고 참판을 가리켜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라 하며 신정을 끌어들여 탐장으로 법에 저촉되었다고 하고 연필상은 재물을 정식하다가 홍문관의 논의를 초래하였다는 등 나쁜 말과 욕설에 찬 비방을 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 이 등량이 이에 아뢰기를 이 글은 어떤 사람이 신의 동생 집에 몰래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본조의 낭청이 철물전 앞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철물은 매우 무거워서 옮겨 놓기가 어렵다. 만약 면포 7, 8동만 뇌물로 준다면 반드시 예전대로 돌아갈 것이다 하였다 합니다. 신등이 이같이 오명을 듣고서 마음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창컨대 유사로 하여금 투수 한 자를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저자 사람들이 재상을 비방하고 헐뜯었다 하니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이와 같은데 국가의 기강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익명서의 예가 아니므로 끝까지 힐문하면 죄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니 그 수창자는 마땅히 통렬하게 징계하도록 하겠다. 백성들은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비방을 일으키는 것이니 경등은 이것을 가지고 의심하여 기가 꺾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이 등량 등이 아뢰기를 철물전과 면주전 사람이 저자 옮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니 마땅히 먼저 이 두 전에 나와 장사하는 사람들을 공문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붙잡아서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이 일에 관련되어 갇힌 자가 79명이나 되었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노공필을 가정대부 예조 참판으로 이 세좌를 가정대부 형조 참판으로 이 경동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이 수언을 봉훈랑 사헌부 지평으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김언경을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렸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별자 박근이 패단을 아랜 상서를 보니 백료는 능히 근신하는 경계심이 없고 보상은 허물을 이끌어 자책함이 없으며 수령은 너그럽고 어진 정치가 없으며 백성은 근심하며 탄식하는 괴로움 속에 빠져 있다는 등의 말이 있는데 이는 곧 세쇠한 일들이다. 승정원은 어떻다고 여기는가 하니 도승지 권건 등이 아뢰기를 박근은 늙은 선비로서 오활한 자이니 그 말을 좋게 탓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성종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성종원의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가을날이 서늘하니 아침 수라 뒤에 승지들은 모두 정사르에 입계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1권 성조 16년 7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선장장 차마 밑에 나아가 장사를 보았다. 오승지 안침이 아뢰기를 이 세보의 증조 이 거의가 원종공신이라는 것을 삭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 거의는 태종조 때 좌죄되어 좌명공신에서 삭제되었으나 원종공신은 누락되어 삭제되지 아니하였었는데 이때 이르러 이 세보의 범죄로 인하여 추고해서 삭제한 것이다.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공신의 칭호이다. 좌명공신은 정종 2년 1400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 때 태종을 왕위에 오르게 한 공으로 이거의 등에게 내린 훈호이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올해의 여러 도가 비록 흉년 들었으나 평안도 황해도 두 도는 조금 결실이 되었습니다. 건주 야인은 일찍부터 이미 입조를 허락하였으니 약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청컨대 평안도로 하여금 그 추종을 간략하게 하고 운을 간소하게 하여 올려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용 불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순 한 명의 연필상 연호 홍응 이파 정괄 김경광이 의논하기를 야인과 더불어 약속을 정한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신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랜대로 따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선정전 차마 밑에 나아가 승지 등에게 묻기를 저자를 옮기는 것이 과연 패단이 있는가 하니 도승지 권건이 아뢰기를 저자 사람들의 소원은 각각 그 집 앞에서 가게를 하려는데 불과합니다. 이번에 저자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집이 가까운 자는 기뻐하고 집이 먼 자는 원망합니다. 그러나 같은 도성 안에서 무슨 왕래의 패단이겠습니까? 그리고 저자에 연루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모두 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자를 옮기는 것은 본래 저자 사람들의 원에 따른 것인데 이제 도리어 원망이 있으면 어찌된 것인가? 하니 안침이 말하기를 전에 가게를 버려놓았던 곳이 땅이 좁은 데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 시끄럽고 혼잡을 이루어 속임수를 쓰는 자가 많았습니다. 만약 저자를 옮겨 배열해서 통로를 넓힌다면 이 같은 패단이 없을 것이니 비록 원망하는 자가 있더라도 좋게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심한 더위를 당하여 갇힌 자가 매우 많다.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처결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염치는 사대부가 몸을 세우는 큰 절조이니 사람이 염치가 없다면 그 나머지 무엇을 보겠는가. 건자의 홍문관에서 탐으로 지적한 자는 이미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이니 그 파출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심의 변이가 일정하지 않아 혹 먼저는 곧다가 뒤에 탐하기도 하고 혹 먼저는 탐하다가 뒤에 청렴하기도 한 것을 생각하면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 허물이 있어도 능히 고치면 이것이 선한 사람이니 지금 파출을 당한 자라도 진실로 능히 마음을 움직이고 성품을 고쳐 개과천선한다면 내가 마땅히 그 새로워진 것을 어여삐 여겨 이들을 쓰되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지난날의 허물을 탓하여 끝내 폐기하겠는가. 그대 전조는 내 뜻을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재능이 없는 몸으로 수상의 자리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늘에 홍문관과 대간의
논박을 당하였고 이어 또 시정 사람들의 입에서도 논의가 비등하여 무사람이 말이 아울러 일어나고 있으니 뜻밖의 근심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빌건대 속기 신을 해직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경을 의심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번거롭게 제3 사피하는가. 여러 재상들이 다 이 식을 늘림에 있는데 경만 유독 어찌 혐의하는가. 홍문관의 손은 내가 믿지 않는 바이다. 한 사람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서 감히 죄를 다스리지 못할 뿐이다. 시정의 무리는 무지함이 심한 자들이라서 사람으로 대화할 수 없는데 경은 또 무엇을 혐의하는가 하였다. 윤필상이 다시 울면서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그 얼굴빛을 보면 비록 우는 상 같으나 그 눈을 보면 눈물의 흔적이 없었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0일의 기사 두 번째 기사 우참장 김경광이 와서 아뢰기를 허문관에서 신을 지목하여 재물을 증식한다고 하는데 신이 비록 이식을 늘리는 일은 있으나 노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또 불이 나서 다른 재상에 비하면 실로 빈곤한데도 무리가 이와 같으니 신은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참근대 신을 채직시켜 여러 사람의 기대에 쾌하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경광은 불이 난 뒤에 비록 가산을 다시 경영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았으나 그 불이 나기 이전에는 재산을 증식하기에 힘써 포를 무역하여 노적함이 과연 홍문관에서 논한 바와 같았으니 이번에 불이 난 이후의 일로 그 청년 결백함을 밝히는 것이 또한 소로하지 않은가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0일의 기사 세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 절도사에게 하성하기를 달구와 응구는 명이 없으면 바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0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성전단 처마 밑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이 차자를 올리기를 저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은 당초 저자 사람들의 상언으로 인하여 매매를 편리하게 하고자 함이며 동쪽에서 옮겨 서쪽으로 가도 다만 그 방 안에 있으므로 본래 대단히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례한 무리가 때를 지어 일어나 투서하여 집정자를 꾸짖어 욕하였으니 그 부도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출국하고 자세히 캠으로써 형장을 밝히고 그 간악함을 징계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각한데 올해의 심한 가뭄에 재앙이 되어 성상께서 이를 근심하시어 경구수성하시며 형옥에 이르러서는 더욱 진념하시어 항상 엄체될까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제 저자 사람의 옥사에 잡아 가둔 자가 15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초하는 말이 미치게 되며 곧바로 체포되니 을금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여 전옥에 나누어 가두고 그 밖에 가두지 않고 출국하는 자도 있어 그들의 친족과 인척의 무리가 보고 들으며 음식을 이바지하려고 길 위에서 분주하여 저자가 텅 비어 공장과 상인이 생업을 잃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자가 응당 이처럼 많지 않을 터인데 일의 확대됨이 이미 심하니 하루 동안에 신문하는 것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간사한 사람은 법년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쓰는 정상을 알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어서 반드시 모두 매를 참고 불복하며 비록 한두 사람 그 종족을 아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을 꺼내어 고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 글을 만들 때에 혹 입으로 부르거나 글씨를 쓰거나 곁에서 이를 도운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형불로 추국하는 데 힘쓰게 되면 원통한 자가 많이 생기고 정상을 알아내기 어려우며 기한을 정하여 그 자수를 허락하면 원통한 자가 적고 정상을 알아내기 쉬울 것입니다. 사마다 반드시 한두 사람과 괴수가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이제 옮기는 사이에 이 같은 수십 명만 찾아내어 날짜를 한정하고 그 근각을 추궁한다면 비록 그 글을 만든 자는 알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공연하게 원망하여 욕하는 자는 혹시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하게 하되 상격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그 소위를 구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말이 과연 옳다. 그러나 시정의 사람으로서 집정 대신을 꾸짖어 욕하면 무도함이 막심함으로 내가 엄하게 징계하려고 한다. 그 중에 죄 없는 자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 여러 날 생업을 잃고 있는 것은 진실로 애매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갇혀 공공하고 괴로우면 반드시 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근각은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월일과 용모 및 그의 죄상을 기록한 서류, 신원을 말한다. 선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3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선장정 천만 밑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 전한 정성근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순춘의 죄수인 오녹생과 화천의 귀장인 오녹생의 본처 막가를 숙인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고 은교 기찬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강화의 죄수인 백정 이찬이 강도질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우승지 안침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양의 죄수인 양여 불떡이 비부 이막산과 간통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좌의정 홍응이 대답하기를 불독은 본래 사족이 아니며 또 나이가 50이 넘어 정육도 또한 쇠하였을 것입니다 하였고 우찬성 정괄이 말하기를 마땅히 종과 주인의 분수를 논할 것이지 사족인지의 여부를 논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주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마땅히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하였으며 우의정 이극균이 아뢰기를 불독을 고발한 자는 그 사위 윤지상입니다. 사위가 장모를 고발한 것은 유래는 비록 실려있지 않나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임금이 말하기를 윤지상의 고발은 노비를 얻으려고 꾀한 것이다. 이 같은 풍습이 자라난다면 사위로서 장모를 고발한 자가 뒷날 반드시 많아질 것이다. 불떡과 이 막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니 무릇 살릴 길이 있다면 살리는 것이 옳다. 사형은 감하도록 하라 하였다. 화천은 놀이개의 첩을 말한다. 선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3일 심리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어세겸이 와서 아뢰기를 양주 포천 영평 등지의 산 밑에 거주하는 백성은 뗄나무를 베어 이를 전매해서 아침 저녁에 생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곳이 강무장이어서 뗄나무 베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법금을 넣죠 기민을 돕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나도 백성의 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번 금망을 열어놓으면 참벌을 자행하게 될 것이니 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진천에 사는 산호 임복이 이제 백성을 진율하기 위하여 곡식 2,000석을 바쳤으니 그 마음이 가상하다. 이제 기근을 당하여 자식이 있는 사람도 바치려 들지 않는데 천한종의 몸으로 일을 하였으니 면천하는 것으로 상을 줌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이 사람이 본래 면천하여 양민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국가에는 공이 있더라도 그 주인으로서 본다면 횡력한 종이 되며 또 종량은 중대한 일이니 쉽게 그 단서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경동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그게 생각한데 좀비의 구분은 물론 할 수 없는 것인데 이제 시정의 무리가 공경을 꾸짖어 욕하였으니 불경함이 막심하여 깊이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옥에 갇힌 자가 어찌 모두 참여하여 알았겠습니까? 죄를 범한 자는 뇌동을 기뻐하여 많이 갇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무고한 자는 결박되어 옥 속에 갇혀서 하늘을 부르고 땅을 치며 원통함을 품고서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부유한 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가난한 자가 한번 뇌옥에 들어가면 끼니를 잊지 못하고 처자가 어지할 데가 없는 데다가 아정과 군절이 또 따라서 심각하니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상상의 이유시를 듣건대 모두 형추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철물전 앞의 7사람만 치고 갈 뿐이라 하니 여기에서도 성심의 용형을 신중히 하는 지극한 뜻을 보이겠습니다. 그 7사람을 반드시 추국할 만한 단서가 있는 까닭에 먼저 형신을 가하였던 것인데 이로부터 공사에 미치는 바에 인하여 그때그때 묻는다면 그 정신을 알아내기가 족할 것이니 그 나머지 여러 사람이 어찌 반드시 예대로 가두어야 하겠습니까? 법왕을 추국하는 것이 정리와 법도에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랜바 자수하는 기한을 정하여 주는 등의 일도 반드시 죄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계책이니 아울러 의논해서 시행하소서 하니 어서로 이르기를 경등의 말이 옳다. 내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선전정 처만 밑에 나아갔다. 우승지 안침이 의정부에 갇힌 저자 사람
유, 오마지 등의 추안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크게 풍화에 관계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전지를 내려 죄수들로 하여금 끝까지 추국할 뜻을 알게 하겠다. 어제 성정색 김효광과 주서 이효독에게 명하여 가슴 묻게 하였는데 김효광이 죄수들을 추문하면서 혹 뜰밑에서 진퇴하게 하고 혹 때리고 혹 꾸짖은 것은 내가 명한 것이 아닌데 김효광이 함부로 행하였고 이효독은 같이 4명을 받들고 갔으면서도 이를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또한 옳지 않다. 사무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도승지 권근 등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지난날 국율로 인하여 오래도록 시조를 폐하였고 근자에는 한제로 정전을 피하여 수성 중에 계시어 군신이 오래도록 모시지 못하였으며 또 외인과 야인의 내조 환자를 오래도록 접견하지 않으시니 어찌 결망함이 없겠습니까? 올해의 농사는 이미 바랄 것이 없습니다. 비록 비가 내린들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창가대 정전으로 돌아가시어 시조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지금이라도 만약 비가 내린다면 아직 다 시들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메밀과 무, 채소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어찌 무익함이 있겠는가. 다시 정전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의 실로 미안하다 하였다. 권근 등이 다시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계승부 유수 김영유가 와서 아뢰기를 이제 흉년으로 인하여 여러 도에서 흥판하는 사람을 일체 금하였습니다. 계승부는 백성은 많고 전진은 적어 비록 연사가 풍년이 들어도 흥판이 아니면 생활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흥판의 물건으로 유의, 면서, 농기 따위가 있으니 모두 민간에서 절실하게 쓰이는 것들입니다. 본부는 창저의 수량이 적어 진급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청근대 흥판을 허락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호조의 계달을 기다려서 유시하겠다 하였다. 유이는 동은 종이로 넣어 지은 옷을 말한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전일에 우의정이 말하기를 진유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지금 백성들이 모두 불편하게 여기고 감사도 패단이 있다고 한다. 이제 백성을 살리려고 하면서 도리어 패단을 행했어야 되겠는가. 충청도와 경상도는 진율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호조판서 이등량이 와서 아뢰기를 하삼도는 실롱이 더욱 심합니다. 만약 조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굶어 죽을 것이니 청건대 대신을 보내어 진제하게 하고 또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해서 진율에 힘쓰는 뜻을 알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단지 가도사 2사람만을 택하여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가도사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이 앞서 김해부사 이손이 진언하기를 신이 일찍이 새로운 땅을 수색하는 일로 인하여 영안도와 평안도 두 도의 경계에 이르러 무창, 여연, 우예, 자성을 혁파한 뒤로 이 땅이 야인의 유렵하는 곳이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신은 거기에 생각한데 이 네 고을은 모두 압록강을 경계로 하여 위는 삼수에 접하고 아래는 상토에 연하여서 그 형세가 서로 의지하여 있고 그 사이에 거의 4,500여리의 땅이 비옥하여서 사람이 살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은 전연적으로 이루어진 한계이므로 압록강을 넘어서 경계로 할 수가 없거니와 압록강도 못 미쳤어 경계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수자리 사는 군졸이 험한 곳을 넘어서 왕래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여 내성을 폐기하였습니다. 비록 산천이 험하게 가로막혀서 도적이 능히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 그 사이 오히려 지름길이 있으니 혹시 야인이 빈 땅으로 들어와서 지름길로 함흥에 이르더라도 누가 다시 알겠습니까? 강계 이남의 희천 등지에는 통행하는 지름길이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삼수와 함흥 두 고을의 백성으로서 그 중간에 흩어져 있는 자가 무려 수십 집인데 본 고을과는 거리가 멀고 또 관방이 없어 절대로 구원할 형세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극균이 평안도에 있을 때 사로잡힌 중국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야인이 4개의 빈성으로 입구할 계획이 있다 하였으니
필시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영안도의 육진 또한 폐기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있었으나 세종께서 군 이를 물리치고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육진도 지금은 반드시 도적의 소굴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성이 압록강을 따라 있는 것이 마치 육진이 두만강을 따라 있는 것과 같으며 그 형세도 되게 서로 같은데 어찌 유독 내고을을 폐기하여 도적에게 길을 열어준단 말입니까? 또 듣건대 이 내고을의 백성으로 딴 곳에 옮겨 사는 자가 모두 옛 땅을 그리워하는 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보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으니 다시 세우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하는 임금이 명하여 영돈령 이상과 변방의 일을 잘 아는 재상을 불러 전교하기를 연등의 고을을 내가 다시 세우려는 것은 아니나 이제 이 손의 진언은 이와 같으니 경등은 전일에 협한 사유를 상고하고 상의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한명의 심의 홍응, 윤호, 유소, 이덕량, 연말손, 김서영, 허탁은 의논하기를 이제 박종우 등의 계본을 상고하여 편부를 살펴보건대 협파한 지 이미 오래되어서 비록 다시 세우려 해도 백성이 없으니 누가 더불어 지키겠습니까 하였으며 이극균, 박성천, 성규달은 의논하기를 여영 등 내지는 강을 따라 설치하고 그 사이에 보책을 세웠으며 또 압록강에 천참의 험함도 있어 다시 세울만 하나 다만 토병의 수가 적어 남쪽 군사를 빌어다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전날 진을 설치한 데 도적이 와서는 매양 그 이익을 보고는 우리는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남쪽의 군사가 이로 인하여 피폐하였고 평안도는 전도가 점차 소연해지기에 이르러 세조대왕께서 부득이하여 혁파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미 31년이나 되었으나 한 명의 오랑캐도 이 땅을 거쳐 입구한 자가 없었으니 이 순의 계책을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천참은 강하 아다위로 인하여 저절로 이루어진 요충지를 말한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6일 갑술 에반제기사 한명회 등이 정전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6일 갑술 다섯번째 기사 달승군 서거정 등이 새로 편찬한 동국 통감을 올리니 서거정 이극돈 정효항 손비장 이습감에게 단자 각 한 필을 낭청표 연말 등 10인에게는 녹비 각 한 장을 하사하였다.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7일 을해 첫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기지하기를 장례원 판결사 이평 사평 유인유가 여양 부정 이자겸과 정의보의 송사를 잠시 정지하라는 전교를 바꿔서 그대로 정의보에게 판결하여 준 정류를 추국하여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7일 을해 두번째 기사 호조 겸 판서 노사신 판서 이등량 참판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진율사를 보내는 일을 정지하였다 합니다. 신등은 생각한데 관철사에 맡은 바 임무가 매우 번잡한데 어느 계열의 여염에 출입하면서 굶주리는 백성을 구제하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진율사는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보내기를 청하는 자와 보내지 말기를 청하는 자가 모두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제 만약 보내지 않아서 백성이 굶어 죽기에 이른다면 반드시 허물을 돌리는 말이 있을 것이니 경의 말대로 보내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8일 병자 첫번째 기사 다시 선정전에 나아가니 성제들이 들어와서 정사를 아뢰었다. 성종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8일 병자 두번째 기사 승정원에 명하여 임복을 불러 그 원하는 바를 묻게 하니 임복은 그 내 아들을 면천하여 양민이 되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기를 명하니 한 명의 이극배 윤호는 의논하기를 임복이 곡식 2,000석을 바쳤으니 100사람의 생명을 구하기에 족합니다. 자원에 따라 그 아들을 양민으로 만들어주고 그 인원에 상당한 노비를 그 주인에게 보충하여 주소서 하였으며 심해 홍응은 의논하기를 만약 곡식을 바쳐 종량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진실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임복의 내 아들을 모두 종량하고 공천으로 본 주인에게 보상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선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경성의 죄수인 백성 유삼삼이 돌로 염계동을 때리고 의무를 강탈한 죄와 대정의 죄수인 양인 주산 정구지 등이 산호 덕혜를 송이의 집에 불지르고 강도질한 죄는 모두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1권 성조 16년 7월 2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아뢰기를 판결사 2평과 4평 유인유가 공사에 이르기를 정이보의 노비를 위반하여 만들어줄 때에 색승지 안침에게 의논하였더니 안침이 말하기를 마땅히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청컨대 아울러 공문하도록 하소서하니 안침이 아뢰기를 그때 신이 이세우에게 물었더니 이세우도 만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찬교하기를 법사에서 공문하기를 청하니 마땅히 가서 변명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29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경동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거기 생각하는데 재해와 우환을 구휼하는 것은 나라의 근무가 됩니다. 이제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조석을 보존하기 어려우니 이는 진실로 성상에 진념하는 바이며 무신하들이 함께 근신하는 바입니다. 이때 있어 인복이 곡식 2,000석을 바쳤으니 진실로 마땅히 상격을 너그럽게 보여 중회에 보고함으로써 후례자를 권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각해 본다면 양민과 천인의 분별은 마치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자리 잡은 것처럼 옮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군무를 일으킴을 연유로 천인을 모집하여 양민을 삼았는데 이 문이 한 번 열리자 노복이 그 주인을 배반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미워하여 능멸하여 업신여기는 풍조가 오늘날까지도 오히려 남아있습니다. 일이 강상에 관계되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복이 때를 틈타 이 일을 얻으려고 꾀하여 곡식을 싼 것이 수만석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것이 아니라 모두 백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라에 홍수나 가뭄으로 흉년드는 재앙이 있으면 독조, 곤분을 모두 부유한 백성에게서 취하였으니 진시로 평시에 백성을 괴롭혀서 곡식을 쌓았다가 흉년에 곡식을 꺼내어 백성을 구제하게 한 것입니다. 재용을 고르게 조절하면 구황 정책의 큰 것으로서 관부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복은 기회를 엿보아 싼 곡식의 100분의 1을 꺼내어 헌조라는 명목으로 조종의 뜻을 살펴왔는데 후하게 포상을 더하여 면천하의 양면으로 삼으니 신등은 온당치 않다고 여깁니다. 간사한 사람이 10분의 2를 내어 놓았는데 나라에서는 법을 변경해가며 종량한 것이 4사람에 이른다면 비록 뒷날에 이를 본떠서 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이어 한 관례로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생각한데 사가의 복례가 곡식을 쌓아두고서 거두고 헛는 것은 대부분 본 주인의 물건인데 만약 간사한 무리가 있어 본 주인의 형세가 약화된 틈을 타 그것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일컬어 헌조하고는 양민이 되기를 구하여 이를 핵실하게 된다면 종과 주인이 서로 송사하는 예로서 허락하게 될 것이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더러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초를 살피고 종말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포상의 절차를 다시 마음속에 유념해 두소서. 이 같은 공물은 비록 스스로 바치지 않더라도 권분의 예의에 들어 있습니다. 진천 현감의 봉패 한 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진상을 칭탁하여 관가의 봉함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나라를 업신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간사하고 교활함이 심한 자이니 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삼가 빌건대 행위하고 건강하여 시행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전의 탄일이므로 백관이 권정내로 진화하였다. 성조실록 181권 성종 16년 7월 3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산 이경동 등이 자자를 올려 인복을 면천시키면 마땅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조실록 182권 성종 16년 8월 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선 이경동이 아뢰기를 인복은 천례로서 시기를 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어 곡식을 저축한 것이 수만석인데 이는 실제로 모두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것입니다. 지금 흉년을 만나 조정의 권분의 명을 어기다가 스스로 보유할 수 없을 것을 헤아려 바쳤으니 그 마음이 실로 간사한데 특별히 포상을 더하고 면천하 양인을 삼도록 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은 흉년이므로 충청감사가 전라도의 곡식을 옮길 것을 항하였는데 전라도 또한 축적해 놓은 것이 없어 백성들의 굶주림을 진구하지 못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인복은 용후한 사람으로 곡식을 바쳐 구제하였으니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비록 축적한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관청에 곡식을 바친 자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인복은 그것을 하였으니 마땅히 포장을 더하여야 한다. 대신들의 연호는 어찌 옳고 그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가 하고 이나의 조부에게 물었다. 영산 오사신이 대답하기를 비록 면천하여 상존다 하더라도 옳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사인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요는 내가 마땅히 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권부는 수령이 관내의 부자를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던 일이다.